결국은 재난지원금 얘기가 인문학입니다. 진짜 인문학. 경제학이란 무슨 학문이라고 그랬죠? 경제학은 뭐라고요? 경제학이 인문학입니까? 아닙니까? 경제학은 인문학입니까? 아닙니까? 인문학입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정치의 본령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와 분배와 흐름에 관한 의견들과 계획들의 경합에 있거늘 그게 무슨 헛소리인가 그런 거예요. 경제학이란 정의 내리기 되게 힘들 겁니다. 보통 경제학의 정의는요, 한정된 자원과 인간의 관계라고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단어와 한정된 자원과 인간의 관계라고 대부분의 경제학이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의 정수예요, 경제학은. 정치학도 마찬가지죠. 다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을 70% 지급하냐, 100% 지급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인문학인 겁니다.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펼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인문학이에요. 그런 게 빠진 인문학은 판타지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문제라는 얘기죠. 개별적, 무시간적, 무공간적 그냥 인간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체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종이책이 있고 사람이란 책이 있고 세 번째 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책이 있다.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인문학의 핵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 근데 대부분의 인문학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것들이 사회적인 것, 역사적인 것,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차별성을 다 빼고 그냥 인간, 맹맹한 인간이란 뭐지? 따위의 헛소리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공간적 맥락 속에서 싹 빼버리고 인간을 논하는 인문학은 인문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화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화폐란 낯선 인간들과 관계 맺기 위한 발명품이다. 이런 것에 눈이 뜨이는 것이 인문학적 발전이에요. 화폐는 낯선 인간들과 관계 맺기 위한 발명이다.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그 경제학의 향연이란 책에 화폐 이전에 선물이 있었다. 그게 인문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완배 기자가 추천했던 경제학의 향연인가 하는 착한 경제학자가 쓴 책이 있거든요. 너무 화폐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니야? 화폐 이전에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선물이 있었어.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배우면서 우리 선물하자. 그게 인문학의 껍데기를 쓰고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운동인 것처럼 하는 인문학 분위기를 제가 정말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화폐 이전에 선물이 있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등석 비행기 타고 나는 무료로 선물한다 강연을 아주 잘생긴 백인 청년 경제학자가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한다는 겁니다. 무료 강연을 한다.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알고 보면 화폐 이전에 서로 아름답게 공동체 간에 선물하는 게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좋은 얘기고 서로 돕고 살자는 얘기인데 제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이버구입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싫어해요. 경제 인류학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소리고 진짜로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소리고 화폐를 악으로 보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일면적으로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성선설, 성학설급으로 황당하게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이바구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화폐든 선물이든 다 보험이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돕고 위기에 맞서서 자연에 맞서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맺어나가는 방법일 뿐이다. 투쟁의 방법이다. 자연에 맞서는. 화폐는 악, 선물은 선 그런 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이 자연에 맞서서 서로를 협동하고 도와주는 네트워크를 꾸려야 절멸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버텨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관계 맺자라는 겁니다. 선물이든 화폐든. 그 어린 왕자의 의미는 어린 왕자의 유명한 말이 있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사회과학책으로 이해해요. 관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죠. 인문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게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인문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화폐 얘기를 하면서 신뢰, 인간 간의 신뢰, 네트워크, 관계잖아요. 망, 그물. 어린 왕자에서 저한테 남아있는 말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키우는 학문이 인문학이다. 라는 저 나름의 유니크한 개념 규정을 시도해 봅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라고 주변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 본질을 알고 깊은 생각을 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외곽선이 있는 오브젝트를 그리고 오브젝트 안에 인사이드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른 게 있다면 그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사람들의 뇌세포가 작동하는 방식이요. 오브젝트 개체의 외곽선이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상상하고 그 오브젝트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이게 칸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에센스, 본질이 어떤 오브젝트 안에 있고 그 바깥에 그걸 가리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질,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하면 한 공이나 뭐 인형이나 이런 외곽선의 개체가 있고 그 안에 인사이드에 숨어 있는 거 창자 같은 거 말하자면 심장 같은 거 그런 것을 invisible essence 불가시적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태적이에요, 사고가. 제가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핑퐁 같은 겁니다. 핑퐁 같은 거. 무브먼트예요. 제가 말하는 본질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거라는 거는 공의 궤적 같은 거예요. 공의 궤적 같은 거. 시간이 항상 있고 관계가 있고 투탁투탁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인 경향이랄까 궤적이라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보통은 변증법적 본질이에요. 형이상학적 본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운동 개념이 빠진 채로 본질을 대부분 생각하시고 관계라는 단어를 빼먹고 운동이라는 거를 빼먹고 시간이라는 걸 빼먹고 본질을 골똘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 많이 하고 바보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회 현상이든 세 가지를 빼먹으면 안 돼요. 관계, 시간, 운동. 이 밤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화성이 밤하늘에서 오늘은 서쪽 하늘에 여기 있다가 내일은 여기 있다가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날은 빠꾸 합니다. 그게 화성의 본질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성이란 어제 관찰하고 오늘 관찰하고 내일 관찰했을 때 밤하늘에 있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다가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잘 이동하다가 그 다음 날은 빠꾸를 하는 겁니다. 빠꾸를. 그게 화성의 본질이에요. 그런 전체를 다 보는 거.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빠꾸. 왜 그렇죠? 화성은 왜 빠꾸를 합니까? 거기서 이제 지동설이 나오는 거예요. 화성은 왜 빠꾸를 하는가? 화성의 공전 궤도가 지구의 공전 궤도 안에 있는 내행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빠꾸 하는 걸로 보입니다. 육상 트랙 달려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텍스트에서는 그걸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맥, 맥락.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가 그 행간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인문학입니다. 모든 사태의 맥락을 보는 거. 그게 관계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하고도 뭐 무관하진 않을 텐데요. 관계, 맥락, 여백, 그거를 보는 훈련이 사회과학 훈련이고 인문학 훈련이고 그런 건데요. 김상조 실장, 한겨레 인터뷰 안에
그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의 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행적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가 밀어 올려야 될 사람인지 외면해야 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죠? 종합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하고 떴다방처럼 출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 발언 전체의 궤적을 보고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어떤 시간을 탁 잘라가지고 보면은 운동을 딱 잘라서 보면은 본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는 본질은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 변화 발전하기 때문에 도가도 비상도란 얘기예요. 도가 그 시간에 딱 고정된 모습으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맨날 변한다는 거예요. 인문학. 그 인문학은 방법론이고 결론으로서의 인문학이 아니고요. 세계와 인간과 진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론이 인간학이지 인문학은 컨텐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문학은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사물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방법, 태도, 시선의 훈련, 그게 인문학이지. 무슨 놈의 누가 무슨 말했고, 누가 무슨 말했고, 방법, 사태에 접근하는 방법, 어프로치가 인문학이라는 거죠.